오늘은 정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OLED 쪽도 올라오고요. 로봇도 흐름이 좋고 신규 상장한 기업의 흐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오늘의 주제는 다름 아닌 저PBR입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네, 2월부터 랠리를 펼쳤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두 분은 그 저PBR에 대한 매력도 어떻게 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 네. 두 분 다 매수의 의견이십니다. 이성수 형님, 지금도 저 PBR은 아주 좋은 시점이 맞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올해 또 이제 뭐 3, 4월 때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이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계속 내놓을 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그 앞서서도 저희가 막 순환매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저 순환매로 봤을 때도 이 저PBR 주라기보다 좀 대형주 위주로의 이 순환매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현대차 뭐 현대차에서 뭐 삼성중공업 이 어떻게 보면 저PBR 주라기보다도 이 대형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리는 걸 봐서는 외국인들도 저PBR주 이 밸류 모멘텀에 의한 이 대형주 위주로의 그 매수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난달에 이 세부안이 공개됐을 때 시장에서 실망을 했지만 오히려 좀 외국인들이 계속 샀잖아요. 맞아요. 어제는 순매도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저PBR주에 대한 모멘텀은 좀 확실히 좀 계속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다만 이제 이 저PBR에서 뭐 ROE나 또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그 전부터 좀 얘기 나왔던 종목들이 수급이 또 슬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신욱 네. 본부장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외에 이미 우리가 세론으로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 시장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먼저 밸류 프로그램을 좀 공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인지 했는데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일본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도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고 나서 구체적이지 않고 또 확정 가이드 라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점이 있어서는 우려감이 일부 형성된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 부분들은 결국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멘텀은 계속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 저는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저PBR 주도 테마가 지금은 좀 그 지위를 상실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지금은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3월에 주주총회 시즌까지 있고요. 4월 총선이 지금 앞당겨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에 드라이빙이 좀 걸려질 수 있는 재료들이 저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도 저PBR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는 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한번 쉬어가는 눌림목을 발생을 시켜주긴 했지만 오히려 큰 폭으로 빠진다기보다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이 모멘텀 자체는 계속 좀 사이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이제 일본 잣대로만 비교를 해봐도 아직은 저는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폭까지는 여전히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매수 의견 그 아래 어떤 관심 기업이 꼽혔을지일 텐데요. 그쵸.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연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했을까요? 조금 갈렸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차입니다. 네, 먼저 다좀 굵직굵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바로 이성수 형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일단 최근 주가 행보로 보면은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기업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네. 차트장 측면에서는 간단해요.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그쵸.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이제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차익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보유한 투자자가 팔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대표적인 어떤 매수 주체로서 이 한국전력의 이 주가는 그 이상의 가격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굉장히 좀 심플하거든요. 뭐 이 원전이나 이런 원재료비가 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력에 대한 판매 단가는 늘어난 상태에서 이 영업이익이나 흑자 부분이 바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여부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크게 뭐
전기 요금이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올해 한국전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저PBR 주에서 이제 EPS가 높아지는 그런 종목 그 섹터도 압축해야 되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조선, 유틸리티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이 순환매 측면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이 상승 여력은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PBR 주에서 이 주주환원 제조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높은 상황인데 역시 공공기관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적자였으니까 배당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이 공공기관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된다면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 관점은 저는 계속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한국전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조금 다른 쪽에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차를 제시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네. 솔직히 기아가 현구가는 조금 더 매력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더 사고 있는 것도 기아고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약간 지금 접근해도 좋을 것 같은 게 기아거든요. 왜 현대차입니까? 일단 이제 단순히 저 PBR만 초점을 맞춰서 놓고 보면은 일단 뭐 기아가 지금 상대적으로는 단기적인 수익성이 현대차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PBR만 초점을 맞춰 보면은 지금 기아는 1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0.83배를 오늘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기아 대비해서는 충분히 주가 업사이드 부분들이 저는 여력이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적인 주가 상승력 탄력만 놓고 보면은 기아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올해 내내 좀 저PBR 관련해서 좀 모멘텀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도 못지않게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리스크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를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었던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우호적으로 환율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미국 쪽에서도 견조하게 좀 수요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완성차 업계에서는 지금 유리한 환경이 계속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저 PBR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까지 지금은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주가 업사이드를 충분히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올해 하반기에 현대차 인도법인 IPO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평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일본 완성차의 밸류 프로그램 효과만 놓고 보면은 일본 완성차 업계들 대부분이 43% 이상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밸류 프로그램의 불확실성 여부를 감안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 부분들의 할인율을 50%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지금부터는 한 20% 이상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여력 탄력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갔다고 생각은 들 수는 있겠지만 뭐 월봉이나 연봉 차트로만 놓고 보면 이제 막 출발 시즌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완성차 업계는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관심 겸 저PBR 키워드 아래서 현대차, 한국전력이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